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네, 일단 뭐 저희가 최근에 환율이 1,300원이 넘었습니다. 예, 뭐 한 12년, 13년 만에 1,300원 넘었는데 사실 뭐 간단하게 일단 뭐 글로벌 외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금 동향이 어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좀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뭐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1,300원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이제 좀 우려감을 좀 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게 되면 화면에 나오는데 사실 올해 들어와서 가장 약세인 통화 자체가 엔화가 가장 약세인 상황들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약세 통화 자체가 이제 원화가 사실은 그 다음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와서는 좀 해와라 자체가 뭐 한 10% 이상 가치가 좀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건 아마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여파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와라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작년 말보다는 더 강세인 통화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원화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조금은 좀 저희가 총평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사실은 좀 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뭐 한 9월 뭐 한 3분기 말 정도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분기에서요? 그거는 뭐 다들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물가가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게 됐을 경우 지금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그것을 계속 뭐 유지를 뭐 당분간은 하긴 했지만 결국 9월 정도 가면 그래도 조금 이제 변곡이 나오는 금리와 관련돼서 좀 이제 변곡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물가인데 사실은 최근에 뭐 그래도 긍정적인 게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물가가 사실은 좀 불안했던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라든지 뭐 식품이라는 걸 재해놓고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임대료라든지 또 한 거는 이제 뭐 중고차 가격으로 대변되는 이제 공급망 차질에서 오는 이제 그러한 물가 부분들인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제 중고차 가격 이러한 것들도 조금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공급이 조금씩은 좀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뭐 자동차 렌탈료 뭐 이러한 것들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항공료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미국 가는데 뭐 이코노미 속이 뭐 한 3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아직 항공료는 좀 떨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일부를 제외해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좀 물가가 잡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임대료 자체가 하나 이제 문제인데 여하튼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가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그 연준의 결국 이제 긴축의 효과이겠죠. 그래서 주택 경기 어떤 과열 양상이 조금은 좀 진정이 되면서 주택 가격도 결국은 뭐 3분기부터는 좀 뭐 최근에 한 전년 동월비를 보게 되면 대도시 기준으로 보기는 한 20%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3분기부터 좀 둔화되면 4분기 정도 가서는 임대료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가가 결국 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결국 한 3분기부터 진정이 되면 연준도 뭐 계속해서 뭐 금리를 뭐 75bp씩 올리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변곡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 제가 이제 뭐 사실 저도 이제 전망을 하고 하는 거는 좀 틀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제 저는 계속 요새 강조드린 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잘못 판단했다라는 이제 저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처음 이제 발발했을 때 이건 일찍 끝날 전쟁이다. 러시아가 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뭐 일찍 이제 전쟁을 마무리할 거다. 그래서 뭐 충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기대하는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장기화됐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 사실은 유가가 사실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문제 자체는 사실은 겨울입니다.
이게 많은 뉴스에서 이제 예. 지금 푸틴이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뭐 지금 탄소 중립 자체도 일단은 잠정 중단을 하면서 그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도 가동을 하고 또 이 천연가스와 관련돼서도 이제 경보 단계를 뭐 1단계에서 2단계로 사실은 좀 올리고 오늘 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여차하면 뭐 일부 산업을 셧다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여하튼 최근에 그 어떤 천연가스와 관련된 우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엄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현실화된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이제 천연가스가 제가 이제 상당히 줄었죠. 뭐 그게 뭐 기술적인 어떠한 문제라고 얘기는 하는데, 유지보수 명분으로 뭐. 근데 여하튼 그렇게 줄면서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결국 가을에 그것이 더 현실화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의 물가 저희가 3분기에 좀 진정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한 것이 다 이제 뭐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우려하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좀 많이 하는데 뭐 그게 뭐 사실은 뭐 이제 피할 수 없는 듯한 모습으로 좀 가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능성마저도 사실은 없애게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겨울의 에너지 대란 이러한 가능성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이 달러라는 문제 자체도 결국 그렇게 보면 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뭐 유럽이 결국 뭐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결국 침체라고 하면 결국 극단적인 안전 현상이 결국 또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를 사실 잡는 금리 인상을 목표가 이제 물가를 잡는 건데 지금 사실 이 물가가 유가에 또 많은 이제 얽매여 있다 보니까 유가가 사실 공급망의 어떤 문제고 이 금리 인상이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 이런 구조 안에서 이 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1,300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물론 뭐 어떤 저점이나 저항 이런 거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1,300원이 어떤 넘어가는 어떤 큰 시그널이 되는지 아니면 그 1,300원이 넘어가는 이 시그널이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큰 여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뭐 1,300원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가 13년 만에 사실 거의 이제 기록한 처음 이제 1,300원 레벨 때고 사실 팬데믹가 우리가 2000년 코로나19 터졌을 당시에도 1,300원을 넘지 않은 환율이었는데 지금 이제 1,300원을 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이게 뭔가 위기가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제 1,300원을 넘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그랬고 그 전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이제 경기적으로 좀 안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1,300원이라는 레벨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것들이 뭐 조금 위기에 뭐 또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부분 또 주가도 많이 빠지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사실 더 커지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이게 위기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이제 좀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질문을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제 뭐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기라는 어떤 신호가 일단은 켜진 거는 분명한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도 오고 자료도 쓰고 이제 대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 조금 차이점은 하나 있다라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이요? 1,300원 레벨 때 이제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이제 수급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달러가 뭐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달러의 어떤 공급 자체가 부족하고 수요가 이제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수요가 많은 달러 수요가 많은 요인 중에서 하나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자금 수요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의 그 해외 투자 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자금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뭘 많이 이제 주권 투자를 많이 하죠. 뭐 사각 게임으로 얘기하는 이제 뭐 해외 주식 뭐 이러한 것들도 많이 사고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뭐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을 해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환율을 해지를 하고 나가서 이제 수요와 공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추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해외 투자할 때 완전히 그냥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만 있고 공급,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의 공급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좀 달러 쪽의 가수요 자체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가서 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돼서 사실은 수급이 꼬이는 부분도 하나 있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우리나라 자금들 자체가 해외로 나가서 해외 자산을 사실 많이 사다 보니까 예. 그 과정 속에서의 달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좀덜 사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뭐 해외 해외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큰 비중에서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연금의 어떤 계획들을 보게 되면 계속 해외에서 나가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쪽으로 이제 잡힌 계획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자체가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엔화가 약세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일본 그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연기금들 자체가 해외로 이제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쪽에서 이제 엔화 약세가 되는 거고요. 또 뭐 위기가 터지면 그들 자금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또 엔화가 강세가 되는 이러한 어떤 흐름이 사실은 좀 나오는 건데 아마 그러한 큰 틀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 뭐 이게 다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요인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전체적인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어떠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해외 투자와 관련된 달러 수요도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0원 레벨이라는 것이 조금은 과거 그러니까 13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이 또 핵심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어떤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이게 핵심 변수라고 뭐 핵심 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하튼 조금 이제 뭐 최소한 뭐 몇십 원 정도 환율 자체를 조금은 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1,300원이 됐으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게 뭔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은 아직은 그러한 얘기가 좀 안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제가 뭐 1,300원이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확 이게 더 올라가고 할 가능성이 아직은 좀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 가계라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유동성 상황 자체가 상당히 건전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그 해외 자산 금융 자산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1분기 말 기준으로 한 7천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한 7천억 달러가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글로벌 금융 2007년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자산이 순자산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부채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때와는 비교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우리가 뭔가 위기가 터졌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단기 외채 비율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자금이 갑자기 확 몰리면 이제 지불 여력이 떨어질 수 있는 데서 그 비율을 많이 보는데 또 그 비율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 3분기 말에는 그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있는 준비자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 자체가 한 78% 정도 됐는데 지금은 보시면 38%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여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13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면 지금의 어떠한 대외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제한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300원이란 레벨대 자체도 뭐 위험한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뭐 이점처럼 뭐 신용위기가 당장 뭐 올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시그널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어떤 경기 침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과거처럼 이제 지금이 이제 뭐 어떤 위기가 오지는 않겠다. 위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코앞에 뭐가 이제 위기가 오는 듯한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상황 자체는 뭐 워낙 지금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저희가 뭐 이게 당장 위기가 안 온다. 뭐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리스크를 체크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유럽에 그런 문제가 터졌을 경우 유럽에서 다시 이제 뭐 부채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터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뭐 중국도 여전히 뭐 주식은 반등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뭐 그러한 어떤 리스크가 여전히 좀 잠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물가 리스크와 관련돼서도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가격 이러한 것들이 잘 잡히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 언제든지 겨울에 가서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뭐 미국은 금리를 더 올리겠죠. 이제 그러한 과정들 자체가 아직은 잠재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서 뭐 이게 위기가 뭐 1,300원 레벨이 뭐 이전과 다르다고 해서 위기가 없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든 부분으로. 최파우님은 뭐 달러 어떻게 뭐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아까 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의 레벨에서 1,300원 깬 것 자체만으로 위기로 판단하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수급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면 공감되는 의견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뭐 환율만으로 위기를 측정하곤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것만으로 보기엔 좀 복합적인 것 같긴 합니다. 많기 때문에 변수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외환 시장하고 주식 시장과의 어떤 연관성이잖아요. 예. 그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예, 뭐 결국 달러 강세라는 게 뭐 말씀드린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예. 또 이제 뭐 경기가 침체가 되고 하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험 자산을 계속 털고자 하는 어떤 심리,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식은 계속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이머징 쪽에서의 어떤 네. 주식은 계속 이제 비중을 축소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불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주식시장 자체의 어떤 관계를 뭐 우리가 상당히 연관성은 상관성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 뭐 거기에 따른 원 달러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이 부분, 그러니까 현 레벨대에서 사실은 더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 신호가 분명히 온다라고 봐야겠죠. 지금부터 아마 원 달러 환율이 만약 여기서 제 예상과는 달리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디서 문제가 터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뭐 자주 얘기하는 어떤 신용 이벤트,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가 뭐 파산을 했다든지 또 어느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의 부실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 중에 몇 개가 이제 나자빠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리 뭐 아직까지 금리 레벨대가 지금 미국이 1.75인데 그래서 뭐 연말 정도 뭐 내년까지 뭐 3.8%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도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문제 자체는 이제 금리의 인상 속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더디게 가느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중요한 변수고 이게 갑자기 뭐 물가 압력들 때문에 이제 75bp가 아니라 갑자기 뭐 100bp를 올린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대체하기가 사실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금 상황들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경색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자금이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차입을 못하거나 하는 이러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타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사실은 제가 뭐 미국의 뭐 좀비 기업 부도 얘기를 드리지만 그 지금 미국에서 뭐 일부이긴 하지만 미국 경기 자체가 뭐 침체를 뭐 회피할 수도 있고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소프트하게 사실은 지나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 중에 보면은 가계나 기업의 어떤 자산 건전성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라는 걸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충격이라는 부분 자체를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항들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미국발 어떠한 그러한 작은 경색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긴 하는데 뭐 완전히 그것이 없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조금 그것이 특히 이제 미국은 없는데 갑자기 뭐 유럽에서 뭔가 문제가 갑자기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에너지 혼란 자체가 생기면 당연히 그 여파도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는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자체의 어떤 전반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이전처럼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쪽에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달러가 1,300원 지금 뭐 넘어서서 했지만 만약에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되면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바닥으로 좀 볼 수 있는 시그널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미국의 바닥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어떤 그 경기라든지 뭐 주식 시장 특히 이제 위험 자산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저점 바닥의 신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달러가 갑자기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좀 변곡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크게 보면은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이러한 것들이 변화됐다라는 시그널
이 감지되면서 아마 달러는 이제 약세 쪽으로 좀 돌아갈 것 같고요. 예. 그럼 그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느슨해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물가 압력이 사실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둔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동안 사실은 뭐 물가 공포, 금리 공포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상당 부분 다 위험 자산을 털고 이제 뭐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채권도 요새는 안 갖고 가는 예. 부분들에서 결국 현금으로 뭐 계속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식의 어떤 모습들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달러의 지금의 어떤 약세 전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머징 전반적인 어떤 위험 자산 쪽에서는 조금은 반등의 어떤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좀 생각을 좀 그러면 혹시 달러의 어떤 그 지표 자체가 예예 뭐 예를 주식 시장이 어떤 경기를 선반영하듯이 예. 만약에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표에 비해서 예.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나요? 예, 뭐 아니면은- 아무래도 예.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 지표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뭐 금리도 마찬가지고 예. 뭐 주식시장도 환율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조금은 그 시장의 반응에 상당히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더구나 이제 뭐 주식시장은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사실은 다 이제 뭐 시간별로 이제 다 돌아서 그렇지만 환율이라는 건 거의 24시간 사실은 이게 그렇죠. 거래가 된다고 예. 보시는 게 예. 달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돈다고 보니까 예. 상당히 그렇게 보면은 어떤 급변하게, 예. 상당히 그러한 시장의 반응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조금 잘 반영을 한다라고 보는 게 좀 사실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전에 여기 저희 또 질문에 좀 변곡점 뭐 이 얘기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지 예, 뭐 예. 아까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사실은 뭐 경기 침체니 요새 뭐 좋은 얘기보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나쁜 제가 얘기들이 뭐 사실은 질문을 사실 너무 안 좋아서 예, 뭐 예. 저도 사실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뭐 조금 약간 저도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반성스러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여하튼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아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뭐 여하튼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유가 하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뭐 여하튼 자기의 어떤 그 네. 선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유류세 인하도 한다라고 하고 또 사우디 방문도 한다라고 하고 또 이번 그 G7 정상회담에서 뭔가 에너지와 관련된 뭐 공조 이러한 것들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물가 쪽에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하나 조금 앞서도 뭐 강조드렸지만 근데 모든 걸 다 떠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지금 하반기에서 가장 큰 변곡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출구 전략 자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게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을 조금 이제 서로 간에 조금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어떤 타협점을 찾는 부분일 텐데요.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나와줘야 사실은 전 세계가 조금 안심을 하고 좀 랠리를 좀 펼 수 있고 경기 자체도 조금은 이게 그럼 거의 바닥에 왔다라는 그러한 신호 자체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모르겠습니다. 가을까지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뭐 갈지는 뭐 지금 워낙 뭐 장기전으로 간다는 분도 많고 한데 지금 유럽 내 여론 자체가 그렇게 전쟁을 선호하는 여론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러시아를 뭐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여론보다는 정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압도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 또 전 세계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힘들어지는 뭐 예.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뭐 식량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떠한 조금 좀 뭐랄까요 기피라고 할까요 뭐 이러한 심리 자체가 사실은 퍼지고 있고 뭐 저렇게 독일이 이렇게 뭐 조금은 좀 뭐 호들갑스럽게 뭐 호들갑스럽지는 않겠 그러니까 좀 네. 워낙 좀 심각하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거는 정치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가을 쪽에서 그러한 전쟁을 좀 막고자 하는 노력들이 예. 조금은 더 가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혹시 이제 생각이 듭니다. 푸틴 같은 경우에 완전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뭐 가을 겨울까지 기다리고 최근에 이제 또 중국하고 인도가 또 많은 원유를 또 사들이고 있으면서 네. 거기서 또 많은 흑자가 네.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예, 예.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예, 그 예, 얘기만 봐도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유가도 잡기가 힘들 것 같고 예. 뭐 환율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부분은?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누브라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전쟁 이전 수준을 그러니까 보다 완전- 더 예. 강세인 상황들이고요. 뭐 화면에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루브라 예. 가치가 뭐 전쟁 이전보다도 훨씬 지금 낮은 수준. 그러니까
상당히 강세라는 얘기죠. 저 정도로 한 게 근데 저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원했던 제재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로 반증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미국도 사실 그래서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여기서 더 제재를 더 강하게 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좀 G7 이번 정상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사되 유가의 상한선을 두자라는 그게 뭐 실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하는 거 보게 되면 한편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조금 원유가 진짜 뭐 제재 없이 조금은 좀 교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유가 쪽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인도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여론도 그렇고 지금 제재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 자체도 좀 기대보다는 못 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도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뭐 러시아에 대한 유가 상한선 이러한 카드까지도 들고 나온다라는 측면 이것이 오히려 좀 유가에는 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움직임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전쟁보다는 조금 어떻게든지 조금 서로 이제 양보를 하는 이러한 쪽으로 좀 가는 뭐 이러한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올지는 정말 지금까지 푸틴 성격상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님 그리고 최근 이제 시장에서 결국 두려워하는 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나 금리 인상의 환경 때문에 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거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금융시장에서 보통 그 시스템 리스크를 보는 가늠자로서 보통 환율 시장을 보고 또 채권 스프레드를 보는 건데 금리 스프레드와 환율로 봤을 때 어떤 쪽이 좀 더 민감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굳이 아무래도 좀 금리 스프레드 쪽이 사실은 더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스프레드를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유독 지금 뭐 유로화는 사실은 그렇게 큰 요새 큰 변동은 없는데 유럽 쪽에서 그 회사채 스프레드 투기채 특히 이제 투기채 회사 스프레드 자체가 사실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의 그 팬데믹 당시 수준까지도 사실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그러한 스프레드 자체가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이머징 쪽에서 보여주는 그 스프레드, 뭐 그게 이제 EMBI 스프레드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스프레드도 사실 또 조금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 뭐 CDS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없고 올라가고 있고 중국도 보게 되면 최근에 뭐 주식시장은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 CDS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우려스러운 걸 홍콩 쪽의 은행 간 금리가 사실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썩 좋은 시그널들은 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 자체가 안 좋은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침체 이것을 떠나서 뭔가 시장의 어떤 시스템 리스크를 좀 야기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우려가 좀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시장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 레벨적으로 수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 그렇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뭐 정말 상황이 뭐 어떻게 또 다른 어떤 우발적인 사태들이 터진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이 올라가면서 사실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침체가 받으면 사실 우리가 바닥이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침체를 당하고 그것을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 안 걸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용과 관련된 위기가 터졌을 경우에는 그 바닥에서 빠져나오는데 상당한 시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인 거죠. 우리가 소프트하게 경기 침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이제 바닥이다. 적극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내리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텐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터져버리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스프레드라든지 뭐 이러한 신용 스프레드를 자꾸만 보는 이유 자체는 결국 침체는 침체인데 침체 가더라도 그것이 조금 소프트하게 가느냐 아니면 깊고 긴 어떤 침체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정말 심각하게 또 대답을 해주셔서. 아, 네, 근데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예. 그러니까 전환점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좀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가 뭐 제가 하나의 문제만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그렇긴 한데 예. 사실 그러한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러한 것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또 예. 여건도 사실은 조금씩은 조성이 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우리가 좀 뭐 상황들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는 크긴 하지만 그러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예. 쪽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 시스템이 만약에 붕괴됐을 때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좀 무섭게 다가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저희 환율에 대해서 또 이제 주식시장과 같이 좀 좋은 의견을 주신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저희 3부 장우석 부사장님 와 계시고요.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